안녕하세요. 수강생 여러분. 한국의 에너지 산업 강의의 전력산업 송배전 부분 전문가 대담을 맡게 된 배성기 교수라고 합니다. 대담을 시작하기 전에 간략하게 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인천대학교 공과대학 전기공학과에 재직하면서 약 35년간 강의와 연구 활동을 해왔습니다. 이 기간 중 공과대학 학장 및 공학대학 원장을 역임하고 중앙정부 및 인천시 건설기술심의원, 에너지관리공단 자문 및 평가위원, 한국전기전자재료학회 부회장을 역임하였습니다. 현재는 인천대학교 공과대학 전기공학과 명예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전기를 생산하고 사용자에게까지 공급하는 일련의 설비를 전력계통이라고 합니다. 전력계통은 여러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데 발전소 및 송전선로, 변전소, 배전선로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규모의 주요 에너지원으로 활용되는 교류전기의 발생에서부터 수행가에 이르는 구성은 다음의 그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수력, 화력 또는 원자력 발전소에서 발전된 전력은 발전기가 회전기이고 발전기 회전자가 120도의 이상각을 갖도록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전압은 삼상교류로서 6.6kV에서 24kV 정도로 낮습니다. 수전 전력은 전압의 제곱에 비례해서 결정되므로 낮은 발전 전압을 가지고는 대전력을 먼 곳까지 송전하기에는 부적당합니다. 따라서 발전단에 승합 변압기를 설치해서 송전에 적당한 전압 154kV에서 345kV 또는 그 이상의 초고압 765kV로 송전단 전압을 승합하여 이것을 송전선로를 통해서 수용지 근처의 변전소에 송전하게 됩니다. 부하에 따라서 직접 높은 전압으로 수전하는 경우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변전소에서 22kV에서 154kV 정도의 전압으로 강압하고 다시 2차 송전선로를 거쳐서 수용지에 가까운 2차 변전소에 보내게 되며 여기서 다시 11kV에서 66kV 정도로 강압합니다. 2차 변전소로부터는 다시 3차 송전선로에 의해서 수용지역에 있는 배전용 변전소로 송전되고 여기서 최종적으로 3.3kV 또는 6.6kV 정도의 전압으로 낮추어진 후 배전선로라든지 배전용 변압기를 사용해서 수용가에 직접 공급하게 됩니다. 한국에서는 이 3.3kV 또는 6.6kV의 전압을 모두 22.9kV로 승합하여 통일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계통을 송배전 계통이라고 합니다. 최초의 송전선로로는 1923년 경성전기주식회사에서 건설한 중대리에서 한성, 지금의 서울이 되겠습니다. 간에 166km의 66kV 송전선로입니다. 이후 154kV 송전선로가 처음 건설된 것은 장진강 제2발전소에서 평양 간에 200km로서 1935년 10월에 건설되었으며 1940년 5월에는 허천강 수력발전소에서 청진 및 흥남 간에 동양 최초로 초고압인 220kV 송전선로를 건설하였습니다. 증대하는 전력 수요와 발전기의 대용량화에 따라 대전력을 수동할 수 있는 초고압 송전 계통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1968년 미국 CAI와의 용역에 의한 검토에 따라 1970년 1월 345kV 송전선로 건설 계획을 확정하여 1976년 10월에 여수화력발전소에서 옥천까지
190km의 345kV 송전 선로를 본격 운전하였습니다. 그 후 765kV 송전 선로는 당진화력, 신서산, 신안성까지의 178km와 신태백, 신가평까지의 162km 등 총 선로 길이 340km를 1996년 2월 착공하여 2002년 4월 상업운전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송전선은 거리가 길어질수록 전선에 의한 저항도 상당히 커집니다. 그 때문에 전기저항이 큰 송전선에 전류가 흐르면 큰 주울열이 발생하고 이것이 손실로 되어 없어져 버립니다. 더구나 이 손실은 P는 이꼴 I 제곱 R라는 형태로 전류의 제곱에 비례하므로 전류가 클수록 손실은 더욱 많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송전 전압을 높여서 송전하면 그만큼 전류를 적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손실이라면 전선을 가늘게 시설비를 적게 들여도 될 것입니다. 즉 같은 전력이라면 전력은 전압 곱하기 전류, P는 VI의 관계가 성립되어 V를 크게 하면 I를 적게 해도 됩니다. 전류를 적게 함으로써 열 손실을 적게 하는 것이 이상적이긴 하지만은 그렇다고 전압을 무한정 높일 수는 없습니다. 송전선의 전압을 높게 하면은 전선의 둘레에 코로나 방전이라는 방전 현상이 일어나 오히려 전력 손실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또 애자도 큰 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어 시설비가 늘어납니다. 결국 전체의 조건을 고려해서 전압을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은 1980년대 이후 급격한 경제 성장에 따라 연 10%대의 급격한 전력 수요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1인당 전력 소비 또한 매년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주요한 전력 수요 증가가 경인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 지역은 인구 밀집 지역으로 새로운 발전원을 개발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1979년부터 765kV의 전압 격상을 준비하였으며 2002년 4월 26일 역사적인 765kV 송전을 개시하게 됩니다. 한국의 765kV 송전 선로는 외국의 수평 배열 1회선보다 2배의 전력 수동 능력을 가진 수직 배열 2회선 방식으로 세계 최초로 시도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765kV 송전은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우선 송전 용량 증대 및 합리적인 국토 이용이 가능합니다. 기존의 345kV급으로 송전 선로를 건설할 경우와 비교해서 765kV의 전압을 격상할 경우 송전 용량을 5배로 증대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철탑 부지 및 선화지 면적으로 대폭 줄일 수 있으므로 국토의 효율적 이용 측면에서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송전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데 전압을 765kV로 격상할 경우 송전 손실이 345kV에 비해 20% 감소하게 됩니다. 건설 원가 또한 절감할 수 있는데 765kV는 킬로와트당 원가가 345kV에 비해 76% 정도로 낮습니다. 끝으로 765kV 송전 선로는 실규모 시험 선로를 통한 단기 시험을 통해 코로나로 인한 소음, 라디오 잡음뿐만 아니라 전개, 자개, 풍소음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통해 환경 친화적인 설계로 건설되었습니다.
최근 HVDC, 즉 직류 송전이 되겠습니다. 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은 발전소에서 나온 교류 전력을 직류로 변환해 송전하는 기술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한 고급 기술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HVDC는 교류 발전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교류 전력을 AD 변환기를 이용하여 직류 전력으로 변환하여 배전 대상 지역으로 직류 전력을 송전하고 다시 DA 변환기를 이용하여 교류 전력으로 변환하여 전력을 공급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에디슨도 포기했다고 했던 직류 송배전 방식이 이제 와서 각광을 받고 있는 이유는 전력용 반도체 기술의 발전 때문입니다. 직류 변환 장치인 사이스터의 성능이 향상됨에 따라 고전압의 직류를 쉽게 얻을 수 있게 된 것인데, 만약 직류로 배전한다면 각종 전자제품의 크기가 대폭 줄어들 것이고 각종 교류 장치에 필요한 변압기 역시 모두 제거될 수 있는 것이며, 다양한 속도를 낼 수 있는 모터 역시 직류 전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건전지, 축전지, 연료전지 등 전기를 얻어내는 방법이 화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직접 바꾸는 경우에는 직류만 가능하고 휴대하기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고, 운동에너지를 전기로 직접 바꾸는 경우에는 교류가 편리하고 대용량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교류, 직류 두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대에 와서 교류보다 직류가 유리한 점이 많아서 직류를 채택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습니다. HVDC 시스템은 400km를 넘는 장거리 계통 연계에 있어서 AC 계통 연계와 비교해서 경제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HVDC는 50Hz에서 60Hz 간 두 개의 교류 시스템 사이를 비동기로 연결하는 데 사용하고 있으며, 주어진 송전 선로에서 최대의 전력 수동이 가능하고 장거리 송전 시 경제적으로 가장 유리한 방식입니다. 지하 혹은 바다 및 송전 시 가장 유리한 방식이고, 기존 송전 선로 사용 시 AC 송전 대비 200%의 송전 용량이 증가하는 장점이 있습니다.